이어서 회로이론의 3장 RLC로 이루어져 있는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역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자세한 강의는 저의 다른 강의 목록에 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증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했는데 여기에서는 결론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 내용으로 하니까 자세한 증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그 강의를 또 참고해 주십시오. 자, 먼저 R만의 회로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화번이죠. 전화번의 기호 자체가 이런 정연파 형태를 따서 이건 교류 회로임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부하, 꼬마 전구네요. 이렇게 달아두게 되면 불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220V 그리고 60Hz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때 220V는 이 정연파의 실효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겠습니까? 220에 루트 2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실효값이고, 그 다음에 60Hz는 사이클, 하나의 사이클이 1초 동안에 60번 반복한다. 즉 60번 출렁거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사실상 1초에 60번 깜빡이는데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얘가 계속 켜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일단 이 교류 회로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전압원이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에서 전압 전류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주게 되면 번갈아 가면서 얘가 바뀐다는 얘기죠. 교류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를 반복하면서 60번 반복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의 파형을 체크해 보면 이런 정연파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건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만약에 이때의 정연파가 여기 기준점 원점에서부터 3분의 파이 60분법으로는 60도가 되겠죠. 각도 60도가 이렇게 미리 출발한 거죠. 앞서서 나온 것을 상이 앞선다,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최대값을 VM이라고 한다면 이걸 순식값으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때의 V는 VM의 최대값 줬고요. 사인 오메가 T 여기까지는 적자고 그랬죠. 그리고 이만큼이 앞선다.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겠죠.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괄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교류의 파형을 순식값으로 나타낸 거죠. 예를 들어서 10루트 2다. 최대값이 10루트 2다. 그러면 여기만 10루트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10루트 2로 바꾸어서 이렇게 최대값 10루트 2일 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걸 보면 우리는 최대값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값은 10루트 2가 되는 거죠. 10루트 2.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해했을 때 최대값은 10루트 2. 그리고 실효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최대값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2로 나눠야죠. 루트 2.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 위상은 기본파에 의해서 얘가 이만큼 앞선다. 그래서 얘는 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3분의 파이 또는 이렇게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얘를 적어도 극형식 형태, 극좌표 형태로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식값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실효값과 여기 위상만 가져다가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10에 각 표시하고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이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기 10과 3분의 파이를 써서 10 코사인 3분의 파이에 플러스 j의 사인 3분의 파이, 이건 뭐 공식이니까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복소수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거 값까지 계산해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랑 계산해보면 5가 되고, 플러스 j에 얘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 10이 빠졌네요. 이 앞에 사인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실효값 1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줘야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결국 계산해 보면 5 루트 3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복소수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순식값으로만 표현하지 뭐하러 이렇게 극좌표라든가 이런 표현법을 뭐하러 쓰느냐. 이 극형식 극좌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건 그대로 공식처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자체.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여기 복소평면이라고 그래서 이쪽이 실수축, 이쪽이 허수축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것을 마치 X좌표, 여기를 Y좌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점이 만들어지겠죠. 이쪽으로 5칸, 즉 5가 되는 점, 그 다음에 여기가 5루트 3이 되는 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만나는 교차점 이렇게 해서 직교좌표로는 5루트 3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벡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전자기학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전자기학도 같이 참고해 보시되 보시면 얘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로 표현될 수 있고요. 우리가 벡터를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계산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공부하고 오셨겠죠? 전기, 수학.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순식값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극형식이라든가 이런 복소수 형태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런 벡터의 덧셈, 뺄셈 이런 계산들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순식값으로 우리가 환원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거 자체로 얘를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식값은 순식값대로 의미가 있고 이것을 극형식이라든가 이런 복소수 형태로 바꾸어서 그 전압전류를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반드시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회로 이론이 재미있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가봅니다. R만의 회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정연파 교류를 주고 R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 R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 우리 앞에서 어떻게 쟀죠?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복습. 얘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야죠. 얘와 병렬로 연결해서 이 양단의 전압을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전압을 한번 재어봅시다. 그랬더니 이런 역시 정연파가 그대로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재봤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런 전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전류계를 한번 연결해 보는데요. 자 전류계는 여러분 이 회로와 직렬로 연결했었죠. 얘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줘야 여기에서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이거는 지금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되는 전압을 원칙적으로는 일반 전압계로는 이런 파형까지 측정은 좀 어렵죠.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파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하고 자, 전압계를 통해서 이런 파형이 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또 한번 봤더니 여기 파란색 지금 여기 파란색 모양으로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만의 회로는 자, R만의 회로는 가만히 보니까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형태는 동일하죠. 다만 뭐가 다릅니까? 이 최대값은 다르죠. 그리고는 똑같습니다. 사인파로 동일한 파형을 갖게 되고 보니까 출발점 0에 도착하는 점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동위상이라고 했죠. 동위상. 위상이 같다 또는 동상이다 이런 말로도 쓴다고 그랬죠. 상이 같다, 위상이 같다라는 의미로 R만의 회로의 특징은 바로 이 전압의 파형과 전류의 파형이 동위상이라는 거예요. 다만 크기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압의 순식값을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면 자, 그리고 이때의 시력값을 이 전압의 시력값을 V라고 한다면 이 최대값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거에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시력값에 루트 2배를 해야죠. 그래서 루트 2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I는 R분의 V였죠. 그러니까 이 전류도 사실상 이때의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니까 아하 그대로 이것을 저항값, 저항은 하나의 수치잖아요. 그래서 나눈 값이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서 여기가 동일한 사인 오메가 t 형태를 갖게 되고 뒤에 각도가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죠. 이것만 봐도 둘은 동위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 최대값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갖겠구나. 즉 이런 그림이 이해가 되면 얘도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의 역시 얘는 전류의 최대값을 뜻하니까 R분의 V에 해당되는 것이 역시 전류의 그러면 시력값이 되겠죠. 거기에 루트 2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이것을 이제 극형식 페이저를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죠. 페이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방금 얘기한 이 전압이 시력값을 V라고 할 때 최대값은 루트 2V가 되고요. 거기에 사인 오메가 t 이거를 극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극형식 뭐였습니까? 여기에 시력값인 V만 적고 여기 보니까 플러스 0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인 오메가 t를 제외한 플러스 0이니까 각 0도 이렇게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전류 역시 이 값을 저항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방금 했던 대로 얘도 시력값인 여기 I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R분의 V가 되는데 이것을 역시 극형식으로 바꿔주면 시력값 I에다가 각 0도 이렇게 표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각 0도 둘의 위상차가 없죠. 동위상이고 크기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은 벡터입니다. 벡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극좌표라고 그래서 극좌표는 자 이런 평면이 있을 때 각이 얼마냐? 0도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각이 되는 기준선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뭐 시초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각이 되는 기준선이 되고 그거의 0도란 얘기는 여기 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0도 얘도 0도니까. 그리고 그때의 크기만 달라지니까 이때 전압을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전류는 역시 동일한 각을 가지면서 크기만 달라지기 때문에 화살표의 기호가 이렇게 V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이해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복소수, 그다음에 극형식, 그다음에 복소수의 이런 표현법들을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수학 제 다른 강의 목록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식값으로 표현된 것을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벡터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벡터니까 점을 하나 찍어서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 곱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즉 방향을 무시한 거죠.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R만의 회로, 교류회로에서 저항만 있는 회로는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동위상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걸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바꾸어서 0도니까 이 선상에 둘 다 존재하게 되고 크기만 다르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L만의 회로로 갑니다. L만의 회로는 자, 여기 교류 전화번이 있죠. 여기에 지금 코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분을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해서 L로 표현하죠. 이거에 대한 역시 자세한 것은 전자기학 강의에서 또 인덕턴스가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런 코일의 성분인 인덕턴스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L만의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때 역시 이 사이의 전압을 한번 재보고요. 전압계 V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역시 직렬로 해서 전류계 A로 표현했죠. 전류를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때의 파형을 한번 보니까 자, 전압의 파형 역시 여기 정연파가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이 양단에서도 정연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류의 파형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2분의 파이 60분법으로는 90도 이렇게 늦은 곳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파형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저항과는 다르죠.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동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전압이 빨간색, 전류가 파란색이 되는데 얘는 전류가 전압보다 그렇다면 2분의 파이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 앞섭니까? 뒤집니까? 뒤지는 거죠. 늦습니다. 지상입니다. 또 전류를 만약에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전압은 그러면 앞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에서는 이 전류가 중요합니다. 전류가. 그래서 전류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때의 전류는 지상전류가 흐른다. 지상전류.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전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전류를 가져다가 이제 기준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압은 전류보다 앞선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전류를 일단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준점을 전류로 잡으면 얘는 위상이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류의 이 정연파를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이걸 바로 우리가 극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전류의 시력값에다가 각 표시하고 얘는 0도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의 전압은 역시 이거의 시력값을 V라고 하면 각하고 얼마만큼 전류보다 앞서서 나타났습니까? 아까 몇 분의 파이라고 그랬죠? 2분의 파이, 90도입니다. 90도. 자, 2분의 파이만큼 얘가 앞서서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화살표, 벡터로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벡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각이 0도니까 기준이 되는 선 상에서 전류값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압은 90도만큼 회전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90도만큼 회전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을 양의 각이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건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방향 아니고 90도 회전한다 그러면 이 방향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전압의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여기 90도 회전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J 오메가 Li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자, 우선 여기 오메가 L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메 법칙에서 V는 IR 그러면 V는 I에다가 그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이 곱해져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죠.
이 L만의 회로에는 저항은 없습니다. 오, 그러면 뭐지? 그래서 이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의 성분을 방해하는 걸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하고, 임피던스 Z로 표현합니다. 자, 임피던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하고, 당연히 저항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 L에 의해서 방해하는 성분을 XL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뒤에 콘덴서에서 나오는데요. 얘는 역시 용량성 리액턴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류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하나 있었죠. DC에서는 뭐만 있었습니까? DC에서는 이렇게 R만 있었죠. 저항 성분만 있고, 이 교류입니다. AC죠. 이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저항도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걔를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건 저항이 아니죠. 코일, 인덕턴스인데, 여기에서도 이 교류를 흘려주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XL이라고 쓰고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지금 이 L만의 회로에서는 그러면 V는 I에 XL을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 DC에서는 R을 곱하면 됐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지금 여기 L만의 회로에서는 L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XL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지금 크게 써볼까요? V는 JΩL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면 I에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여기 오메가-L이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이 J는 뭡니까, 여러분? 복소수. 우리 수학에서는 복소수의 기본 단위, 허수 단위를 I를 쓰지만 전기에서는 J를 쓴다고 그랬죠. I를 쓴다는 건 전류를, 우리가 이 중요한 전류를 I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또 I로 쓰면 너무 헷갈리겠죠. 그래서 J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의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XL이 바로 이 오메가 L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J가 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90도 회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복소수, 우리 전기 수학에서 또는 기존에 여러분들 복소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복소 평면에 I를 한번 곱할 때마다 90도 회전하는 회전 연산자로서 얘가 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J가 붙은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I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V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90도를 회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J가 곱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90도 회전. 그리고 이 오메가 L은 이때 인덕턴스 성분 L 값이 얼마가 주어지면 오메가, 우리가 각 주파수 아시죠? 2파이 이거에 의해서 그때 어떤 수치가 되는 거죠. 하나의 수치. 즉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자, 여러분 전기에 대해서 나는 차근차근 확실히 알아서 합격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전기인으로서 뭔가 나는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걸 핵심만 정리하면, 지금 전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위상이 0이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선 0도에 이렇게 전류의 크기를 그려준 거고요. V는 얘보다는 2분의 파이 L만의 회로일 때 2분의 파이 얘가 앞서기 때문에 90도 회전한 90도 앞선 이쪽에다가 그려주게 되고 그 크기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은 결국 전류에다가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XL, 즉 크기만을 얘기하면 오메가 L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되고요. 이 오메가는 2파이F라고 그랬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J가 붙은 것은 이 I보다는 90도 회전했음을 나타내주는 허수 단위가 되는 겁니다. I 곱해질 때마다 90도 회전합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서 이런 포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단계에서부터 익숙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L만의 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뒤집니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전류가 얘보다는 뒤진, 그리고 이 L에 있는 걸 우리가 유도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전자유도, 유도성에 의한 늦었으니까 지상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L만의 회로는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지상전류. 그래서 LG, L은 지상전류, LG, LG 이렇게 전류가 중요하니까 전류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유도기전력 뭐 이걸 살펴보는데요.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공부했던 코일, 여러분들 전자기학 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런 어떤 전류의 변화가 생기면 그걸 방해하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여기서는 깊게 하지 않는데요. 패러데이 렌치에 의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L d파이 dt와 같고요. 그것을 여기 마이너스 L di dt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때의 전압이 여기에서 걸리게 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것과 동일한 전압이 이쪽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자체는 일단 어렵고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저의 다른 자세한 강의에서는 해두었지만 여기에서는 과감히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감히 생략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방금 벡터 표시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이 부분이 크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값에다가 R에 해당되는 또는 Z에 해당되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곱해져야죠. 그게 뭐라고요? L만의 회로에서는 오메가 L입니다. 인덕턴스 값이 주어지면 오메가 2파이 F죠. 오메가는 2파이 F. 그러니까 2파이 L이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교류니까 주파수.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L만의 회로에서 역시 저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XL로 표현합니다. XL. 외우셔야 됩니다. 유도성. 그렇죠? 유도성 리액턴스. 그리고 이 값은 크기는 오메가 L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메가가 뭐라고요? 2파이 F. 그리고 이건 주어집니다. 인덕턴스 값 L이 곱해져서 역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단위도 오음이라고 하는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L만의 회로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뒤에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확립이 돼 있지 않으면 뒤에 가서 어렵고 오히려 더 늦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천천히 몇 번 보시고요. 또 동영상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게 또 재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기 반복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처음 한 번 봐서 이거 이해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반복해 주시고요. 그런 뒤에 다음 강의로 역시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